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병1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1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은 병은 세가 강한 양화입니다. 장음하게 타올라서 철도 녹이는 격렬함이 있다. 거기에다가 병일에 태어난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 새가 향하여 가는 곳, 즉 권위와 명성을 구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정열을 쏟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병은 불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 그대로 공명정대한 반면 어떤 일이든 숨기는 일이 없다. 푸짐하게 떠들어대며 자기 마음속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화려하고 시끄러운 성격이다. 단 역시 화의 성격 그대로 잠깐 타오르다가 슬그머니 꺼지고 마는 일과성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 자신에게는 어떤 길이 있다고 믿는 면이 있어서 게으름뱅이가 될지도 모른다. 보통 노력하기보다는 정열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까. 병일간의 성격을 병일간을 가진 사람은 좀 남자들의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끄럽지요. 말이 엄청 많고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병일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먼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연상케 되며 용광로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시뻘건 불의 뜨거움과도 같이 당신의 성격 또한 불과 같이 끓어오르는 성미를 참지 못하고 불꽃과 같이 폭발할 때는 감히 무서울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감도 있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므로 때로는 시행착오나 과실이 많고 후회하는 일도 있지만 한번 시작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섭게 덤벼들어 끝을 내고야 마는 열성파이니 어느 누가 감히 이를 따르고 흉내를 내겠는가. 그의 두뇌 회전은 빠르기가 비호와 같고 얼음판 위에서 팽팽 돌아가는 팽이와 같으며 명석한 두뇌와 지모를 겸비한 제주꾼인가 하면 급한 성격에 비하여 그는 기가 깨끗하고 기가 없는 것이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 싫은 소리를 했다 해도 그때뿐이지 내가 언제 그랬더냐, 내가 그랬던가 할 정도로 곧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이니 그를 탓한들 못하겠는가. 오직 성격 탓으로 참지를 못한 것일 뿐. 고로 그는 비밀이 없고 가식이 없으며 너무나도 솔직하기에 때로는 음흉한 사람의 천적이 되어 당하기도 곧잘 한다. 병일간을 가진 사람은 천간 10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병화든 양의 화가 되는 병화든 음의 화인 정화든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성질을 불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던 일을 뭐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제 병화인 사람은 말 많고 성격이 상당히 불같은 경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화의 능력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불 그대로이다. 닿게 되면 부수어질 만큼 정열을 불태우고 또 천성으로 타고난 설득력을 살리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믿져야 본전이라며 뛰어들고 찬스라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설득하는 세일즈맨은 병화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직업일 것이다.
정리를 가지고 설득에 임한다는 점에서는 변호사, 교육자, 종교가 등도 적합한 직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걸려들면 굳게 껍질을 따든 조개라 하더라도 그 열의의 불에 그만 마침내는 껍질을 벌리고 말게 될 것이다. 예술가와 탤런트 등 화려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도 이 성은 한편이 되어준다. 병화를 가진 사람이 예술가나 탤런트가 되면 화려한 재능을 갖다가 돋보이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 높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천재적인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 암시를 들어서 말한다면 불을 사용해서 일하는 조리도 좋겠다. 음식은 수와 관계가 있지만 화인 사람도 이 업계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그리로 높은 열로 흙을 굽는 도예가에도 적성이 있다. 보일러와 또는 내연기관을 다루는 것도 성질에 맞다 하겠다. 화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때 가스, 석유, 석탄 등의 업계라든가 전력관계도 좋을 것이다. 전기라든가 광학관계도 포함시켜서 화의 적합한 직업을 생각할 일이다. 정열을 있는 그대로 쏟는 일이라면 스포츠맨도 포함이 된다. 병화 일간을 가진 병화 1에 태어난 사람의 직업운, 능력운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병화 1에 출생한 사람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1에 태어난 사람은 정렬에 따라서 분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운세이니 아무래도 돈이 붙지 않는 면이 있을 것이다. 내일 쓸 돈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다 써버리는 한량이 있다. 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돈이란 쓰는 것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써버리고 말고 상점에서 눈에 띄는 액세서리 등을 망설임 없이 사버린다. 병화 1에 태어난 남자는 좀 남자다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파이기도 하고 젊을 때 좀 멋지게 보이죠. 남자가 봐도.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경우 그 편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어설프게 재물이 축적되면 자유롭게 행동하던 것이 봉쇄당한다거나 새를 꺾이거나 할 위험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병의 성질을 살리려고 한다면 자력을 가지고 지출을 따를 만한 경제력을 벌어들일 것,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그러니까 병화 1에 태어난 사람이 멋있게 살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구두쇠 노릇을 하면 양화의 특성이 사라지고 화려함을 잃게 되고 만다. 이런 사람이 금전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신변의 화려한 분위기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두쇠의 건성이라면 교제 등이 결핍되어 이 성의 빛남을 잃고 빈핍신에게 당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 병화 일간인 사람은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구두쇠 같이 놀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란 천하를 돌고 도는 것이라는 자유스러운 금전관이 이런 사람의 생생한 인상을 지탱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가 있든지 다 써버리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돈의 회전과 정식 따위는 관심 밖의 사항으로 돈에 대하여 내일이 있을 수 없고 훗날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식사를 같이 하고 놀 때 성질 급한 사람이 돈을 먼저 낸다는 속담과 같이 병화일이 먼저 지불하고 놓게 될 것이다. 이 병화일을 가진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미지만 화끈한 기질의 금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재물에 맛을 들여 입맛에 닿기만 하면 그의 재산은 불꽃과 같이 타올라 하늘에 닿을 듯
우길승천할 것이며 재산 정식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없이 뛰어들어 때로는 천금도 희롱할 재운과 자격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병화일간의 사람이 재운이 따를 때는 일확천금을 하고 천금을 희록할 재운을 가지고 또 자격도 있다. 뭐 잘 풀리면 굉장히 멋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운이 되는 병화일간입니다. 다음은 그 병화일에 태어난 사람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에 태어난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자신을 억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케이스가 많은 기질이다. 철야를 해가며 일을 계속한다든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다든지 무리를 해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몸을 해치는 타입이다. 걸리기 쉬운 질병으로는 심장병, 안질, 위장병, 폐병, 신경병, 부인병 등이 있다. 병화일간을 가진 사람 중에 자기 체력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노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적당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뭐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의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하는 사랑의 사람, 그것이 곧 병의 날에 병화의 날 태생의 사람이다. 좋아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어택하는 적극 과감성이 이 사람의 무기이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 어떤 여자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푹 빠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화일간의 사람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빠지면은 한 달 30일 중에 거의 30일을 다 만나야 직성이 풀리고 그 거리가 100km가 떨어졌던 그 이상이 떨어져도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병화일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편지나 전화 등 미적지근한 태도 따위는 생략할 만큼 초대면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데이트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연애를 많이 하는 편이라면 꼭 들어맞는 말이겠지만 처첩, 동거 등 정열을 불태우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며 그런 일점은 아침 해장 정도로 생각하는 연애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같은 시기에 여러가지 타입의 여성과 각각 연애를 하며 즐기는 테크닉에 대해서는 명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하루에 2여인을 사랑해주며 보내는 일 등 그런 행위를 오히려 즐거워할지도 모른다.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평판은 좋은데 역시 도가 지나치면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화의 성질이다. 병화일간이 다 바람둥이란 얘기는 아니고 이 사주에서 명리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환경이나 또는 도덕관에 의해서 그런 기질을 누르고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런 특성을 가진 날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애인분들은, 또 아내분들은 너무 의심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서로가 사랑한다는 경향이 강해지면 대개 흥미도 없어지게 마련인데 남의 연인에게 손을 내민다거나 상사의 부인에게 말을 걸어보는 등 위험한 국면이 출현한다. 함부로 이곳저곳에 뿌린 불씨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향은 여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병아일가는 이 사랑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정열이 지나치게 강렬하여 상대방 남성까지 불태워버리고 만다. 한 남성을 둘러싸고 다른 여성과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일도 많고, 처자가 있는 남성과 달콤한 사랑에 빠지는 등 정열의 불꽃은 피크에 달한다. 그런데 상대방 남성에 대하여 그토록 격렬한 연심을 불태우면서도 연애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불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상하다. 훨훨 타오르다가 간단하게 식어가기 때문일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손에 넣은 연인이더라도 담백하고 조용한 관계로 낙착되고 만 일이 많은 것 같아.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볼 때 불타오를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일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간에 몸을 던질 상대가 바뀌게 되면 연인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경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관심은 어린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남편의 일은 어떻게 되든 관심 받기라는 형이 될는지도 모른다. 병하일에 태어난 여자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네요. 적극, 과감, 돌격, 맹진하는 저돌 공격형의 사나운 독수리와 같이 일격에 공격하려는 기질이 있어 한번 마음에 점을 찍어 놓은 상대자가 있다면 그는 서슴없이 달려가 직격탄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이에 놀라 당황한 상대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며 쏘아붙이겠지만 그따위 미온적인 반응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통할 리가 없다. 체면불구, 염치불구,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일반 동행의 사랑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아일의 사랑은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략 작전에 성공하고 나면 그의 성격으로 보아 열애를 하고 끝까지 한 사람을 위하여 애정을 퍼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화의 원리로 보아 쉽게 타오른 불은 쉽게 꺼지는 이치와도 같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솜씨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된다. 또 다른 자를 선택하여 공략에 나선다. 전에 있었던 연인의 모습은 기억조차 없고 마음에 있지도 않다. 이리하여 이 사람을 팔방미인이라는 색정의 뜻으로 별명이 붙어 호칭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니 그의 솜씨는 능수능란하다. 병아일에 출생한 사람이 연애에 관심을 가지면은 능수능란하게 여자와 연애를 잘합니다.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굉장히 잘 꼬시죠. 이상으로서 병화일간 화일간 중에서 양의 기질을 가진 병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화일간 중에서 음의 그 성질을 가진 정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은 정은 고물의 정자를 써가지고 정은 고물의 정이다. 이 문자를 해석하면 나무의 줄기, 꼭대기에 가지와 잎이 달려 무성하게 된 상태라고 한다. 옛날에는 힘이 한창 왕성한 사람을 일컬어 장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의 의미에 해당한다. 정자에 이처럼 왕성한 파워를 강조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화의 성이기 때문이다. 단 똑같은 화이더라도 병화가 태양임에 비하여 정화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은 병의
양화가 용광로에서 이글거리는 불이라면 정인, 화는 제단에 타오르는 촛불에 비유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격은 속의 정열을 비장한 타입이라고나 할까. 머리 회전은 빠르고 진취적 기질도 풍부하다. 또 괴활할 정도로 약삭빠른 면도 있다. 단 때로는 내면의 격렬함과 표면의 온화함의 갭을 아무래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병화일간을 가진 여자는 좀 이쁩니다. 또 이쁘기도 하고 좀 남자의 마음을 끄는 그런 기질도 조금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쁘고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좋게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다. 그래 볼 수 있죠.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밤 하늘을 쳐다볼 때 맑은 날 별이 반짝반짝하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화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지나치게 정착되어 마치 자기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가 하면 돌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따뜻한 화롯불이나 포근한 정감을 주는 촛불과 같이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성격으로 태어났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포근함을 주는 대인관계를 하므로 적이 있을 수 없고 또 이 사람을 적으로 삼지도 않으니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정이 듬뿍 담긴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한번 정이 들어 인연이 맺어졌으면 그 순간부터 상대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어루만져주며 조용한 기속말로 속삭임을 거듭하는 순정파다. 오직 애정만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니 상대가 볼 때 호감이 가는 성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편애하는 마음이 있어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어 자리를 같이 하기도 싫어하며 말도 하기 싫어하니 편애하는 기질로는 대표격이라 하겠고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을 은근히 나타내려는 면이 두드러져 때로는 허풍을 심하게 떨 때도 있다. 그는 본래의 심성이 독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애타는 내성적인 성격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한 천성이라 하겠다. 정화일간의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와가지고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정화일에 태어난 사람의 능력운, 직업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 대해서는 이미 촛불과 같은 암시라고 쓴 바가 있다. 촛불이란 한들한들 가볍게 춤추는 그대로 마음속에 속삭여 오는 듯한 불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는 종교라든가 신앙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것과 관련하여 관혼상제라든가 복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다. 자기의 직업으로서 복지관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진하여 의용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아니한다. 의용이라는 것은 의리있고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는 예술이라든가 학술 문화의 성이므로 음악가, 화가, 서예가 다도 등의 길로 나서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또 넓은 의미의 예술 활동을 고려한다면 영화계 등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악기, 레코드, 인형, 모형, 왕구 등의 취미, 오락용품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다. 예능이나 흥행, 오락관계는 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덕이로 하는 분야인데 병화,
병이 탤런트로서 표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하여 정은 매니저가 된다든지 예능 프로덕션 등에서 일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화인데 양화와 음화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금전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전을 초월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덕실 관계나 재산이 서투른 관계로 오히려 금전 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꽤 큰 액수의 돈이건만 정의 날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도 않는 돈으로 생각하기 일쑤고 기묘하게 받았었건만 잊어버리고 말아서 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사태와는 반대로 도리어 금전에 집착하는 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본디 금전에는 담백함으로 집착한다고 하더라도 손톱에 불을 켤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한 예의를 잊을 정도의 계변은 나옴직하다. 그러니까 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돈을 좀 잘 모른다고 볼 수도 있나 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겉으로는 돈이면 다냐,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큰 소리를 텅텅 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만큼 돈 하며 애착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남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의 한계는 분명하고 철저하여 더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적게 주는 것도 싫어하며 돈에 관한 약속 또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신용인으로서 정평이 나 있으니 금전거래선으로는 최상격이므로 의심 없이 거래하라고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다. 이 정화의 사람은 신뢰가 있고 금전적으로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나 봅니다. 금전거래로 실패를 당한 경험자가 있다면 정일생을 찾아 거래를 해보면 진실로 어긋남이 없으리라. 남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바쁜 중에라도 시간을 쪼개어 갖다 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빈틈없는 사람이 재산정식에는 탁월한 솜씨가 있을 것 같지만 돈 굴리는 재주만은 쏙 빼고 속으로만 돈하며 끙끙 앓는 소심한 사람이다. 제가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이 명리는 역학은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일간 하나만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혈액형으로 뭐 4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명리는 그 경우의 수가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대략 7,700만 가지라 그러는데 이 8글자로서 사주 8글자로서 나타내는 구분이 수천만 가지가 되니까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재미로 육식갑자 일주론을 하기 전에 천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왕성한 생명력은 아니지만 온화함이 장점으로서 자신을 위로하고 컨트롤 해가며 생활하는 까닭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많다. 정화 일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질병의 정세가 가벼운 동안에 퇴치하기를 잘 해내는 사람이다. 이 성의 그러니까 정화성, 이 성의 사람은 심장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장판막증 등의 암시와 폐렴, 늑막염의 암시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일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병이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이 사주 안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맞냐에 따라서 병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지금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일단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화일간의 애정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정운이라는 것은 뭐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청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거고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화운의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이 타입의 남성이다. 병과 같이 순발력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연애는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하여 연애 감정이 싹트면 마치 빨갛게 된 숯불처럼 마음속에서 그것을 계속 불태우는데 불은 여간에서 꺼지지 않는다. 이 사람의 사랑은 육욕으로부터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종교가가 신이나 부처를 믿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통하는 것을 기뻐한다. 비록 짧은 데이트일지라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마음이 짜릿하게 통하면 만족하는 것이다. 천생연분이라는 등의 말도 있지만 일종의 신비성을 믿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상승이라든가 만남에 대해서는 꽤 중시하는 편일 것이다. 우연히 들어간 다방에서 그 다방의 종업원 여성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느끼기도 하고 점성술의 암시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남성의 특징으로 그것이 동물적인 본능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의 날에 태어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상냥함과 귀여움을 갖춘 삶이다. 온화함과 겸양한 마음가짐을 가진 차분한 여성으로서 묻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남성으로부터 레이디 퍼스트 대접을 받더라도 오히려 거북스러워 할 것이다. 그보다는 상대방을 내세우고 자기는 그 그늘 속에 있겠다고 하는 생활 태도야말로 이 여성에게 맞는다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남성의 팔에 은근히 자기 팔을 거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화의 성이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역시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셔츠에 루즈라도 칠하는 날이면 그때뿐 아니라 두고두고 반복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고 원망하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정화일간을 가진 여성도 뒤끝은 좀 있습니다. 정화 글자 자체에 좀 꼬부라져 있지요. 뒤끝이 좀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있는 셈인데 몰라요, 싫어요 하며 앙탈을 부리면서도 상대방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이 여성이다. 인간의 정이란 누구로부터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과 마음의 전류가 상호 교류함으로써 방전되는 것. 이때부터 샘솟듯 쏟아져 나오는 야릇한 정은 메마를 줄 몰라 한없이 영원토록 솟아오른다. 이 사람 본래의 타고난 기질이 정으로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관 또한 거짓과 가식이 없어 진실로 모두를 틀어주는 사람인데 확신을 믿고 친교를 맺어보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제가 정화일간을 가진 남자들 많이 압니다. 또 여자도 여럿 알고 있는데 정화일간을 가진 남자들 참 의리 있습니다. 의리 있고 멋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상대방의 힘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성들의 경우는 좀 매력이 있다든지 이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과 친분을 가진 사람들은 행운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정화일간을 가진 이 사람 본래의 타고난 기질이 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관 또한 거짓과 가식이 없어 진실로 모두를 틀어주는 사람인데, 확신을 믿고 친교를 맺어보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성들은 정일에 출생한 사람을 만나면 그날로부터 여왕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며,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이 사람과 바꿀 수 없다고 막무가내일 것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정일의 남자가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이토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놓았으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고로 그날부터 혼 빠진 사람처럼 시리에 빠져 헛소리 비슷하게 이상한 말도 하고, 심하면 극단의 길로 가는 죽음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오직 본인 스스로 자제와 수양으로서 자기 조절을 할 줄 아는 지혜만 갖춘다면 탓할 것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성이 있는데 정화일간을 가진 남성이나 여성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재밌게 재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화일간의 남자나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화일간,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